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께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오늘 저를 도와주시려고 저희 선생님께서 나와주셨어요. 선생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함도 말씀해 주세요. 네, 박민영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그 데드리프트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회원님들께도 지도를 할 거고. 네.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좋아하는 데드리프트가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티프 데드리프트를 선호합니다. 네, 스티프 데드리프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데드리프트는 크게 네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바닥으로부터 시작하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헬스장에서 많이 하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가 있어요.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저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스티프 데드리프트가 있고, 그 다음에 스모 데드리프트라는 종류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데드리프트의 종류가 크게는 저 정도가 있구나. 내가 하는 데드리프트는 뭐 루마니안이구나. 나는 스티프를 했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데드리프트를 모아서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에 들어가기 앞서서 선생님께서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해보셨죠? 네. 어떤 목적으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해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등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자주 하는 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헬스장에 가면은 렉에서부터 시작하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제 등 루틴으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등 루틴에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동작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한 5개만 해보세요. 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더, 5, 걸어주고. 오케이. 자, 저희 선생님께서 시범을 보여주셨는데요.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여러분께서 이거 하나만 생각해 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떤 동작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할 때 어떤 근육이 쓰였냐를 생각을 할 때는 항상 뭐를 보시면 되냐면은 어느 부위가 많이 움직였냐, 어느 부위가 많이 쓰였냐를 보면 되는데, 그거를 갖다 적용시켜 볼게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했어요. 방금 저희가 다 같이 봤죠. 근데 우리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운동을 하시는 선생님도 그렇고 가장 많이 움직였던 데가 어디예요? 하체인 것 같습니다. 하체죠. 하체인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골반, 그리고 관절로 넘어가면 고관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 아까 맨 처음에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어느 동작에, 그러니까 어느 파트에서 쓴다고 하셨죠? 등 운동입니다. 그렇죠. 등 운동에서 쓴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운동을 할 때 어느 부위가 많이 움직이는지를 봐라. 어느 부위가 많이 움직이는지를 생각해 봐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당연히 팔을 많이 움직여요. 그럼 이거 무슨 운동이 될까요? 팔 운동이 되는 거고, 어깨를 많이 움직여요. 어깨를 많이 써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어깨 운동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할 때 고관절이 많이 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골반이 많이 쓰였으면은 상대적으로 하체가 움직이는 비율이 컸다라는 거고, 그러면 골반대에 붙어 있는 그 주변 하체 근육들의 사용 빈도수가 더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다른 데보다. 근데 우리 선생님은 등 운동을 할 때 쓴대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데드리프트의 종류는 하체, 그러니까 하지에서의 움직임이 커요. 그러니까 대전제는 하체 운동에 대한 베이스를 깔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등 운동은 서브의 느낌이 강한데, 근데 왜 등 운동이 되냐면은 절대 중량이 커서 그래요. 하체를 이용해서 고중량을 뽑아 올릴 때 상대적으로 근육의 어떤 사이즈나 볼륨감이 적은 상체에는 하체에서 견뎌야 되는 어떤 스트레스를 따라가기만 해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체가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가 상체가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하체를 따라가다가 보면 상체에서는 더 큰 스트레스가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상체는 하체를 따라가기만 해도 그 과정에 스트레스가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은 이제 등이 왜 트레이닝이 되는지를 알려드릴 건데,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자세 한번 잡아보세요. 한번 쭉 내려가 보세요. 자, 이 상태 기억하세요. 이 상태, 그 다음에 올라와 보세요. 오케이, 차렷.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고, 자, 정지. 자, 차렷을 기준으로 뭐가 변했냐면은, 일단은 엉덩이가 많이 쓰였다는 거 우리는 알았어요. 상체에서 보면은 팔의 위치가 옆구리에서부터 멀어졌죠. 자, 팔 그대로 유지하고 일어나세요. 그쵸? 이렇게 일어나면은 이런 동작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근데 이만큼의 갭이 있죠. 이거를 갖다 붙이는 동작을 했어요. 뭘 할 때?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할 때. 근데 우리 여기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 동작? 뭐 있죠?
케이블 안 풀다운입니다. 그렇죠? 풀다운 할 때 우리가 케이블을 이용해서 이렇게 갖다 붙여요. 이렇게 갖다 붙이면서 광배근의 외측을 트레이닝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다운. 자,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해요. 자, 그럼 아까 설명드렸던 걸 갖다 가져가 볼게요. 하체는 상체보다 다룰 수 있는 스트레스의 크기, 그러니까 중량을 많이 다룰 수 있죠. 근데 고중량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할 때. 근데 그 상태에서 올라와 보세요. 갭은 작더라도 중량, 절대 중량 자체가 커져 버리니까 팔에서의 움직임이, 가동 범위가 이만큼에서 이만큼이 아니라 여기서 이거지만 임팩트가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네, 이해됩니다. 아니요, 대답 안 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자, 다시 자 내려가 볼게요. 자, 내려갔어요. 벌어졌죠. 케이블로 할 때 중량을 내가 만약에 10kg로 다룰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은 하체가 개입이 됐으니까 한 60이라고 할게요. 근데 갭은 작아졌죠. 근데 일어나 보세요. 갭은 작아졌지만 중량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범위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이 임팩트가 등에서 느끼기에 굉장히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할 때 등은 서브로 참여를 하지만 여기서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발달할 수 있다는 거죠. 데드리프트는 기본적으로 하체 베이스예요. 상체가 메인은 아니지만 하체에 대한 중량을 따라가기에 있어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걸리기 때문에 등 운동으로서의 참여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선생님 시범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잘 보세요. 이쪽. 자, 다운, 업, 그쵸? 여기 다시 다운, 업, 오케이, 다시 다운. 자, 늘어났다가 업, 당길 때 이때 수축을 하는 거죠. 풀다운처럼. 다시 다운, 늘어났다가 업, 그렇지, 한 번만 더, 다운, 업, 오케이, 내려놓고. 마무리 짓기 전에 팁을 하나 드리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잘하고 싶다, 등 운동으로서, 그러면 풀다운 연습 많이 해보세요. 케이블 풀다운 연습을 그거를 해보시고 그 느낌으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하면은 조금 더 강한 등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